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고전 소설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이제 수능에 앞서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전형적인 영어 소설 중에 하나인 김진옥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읽을 때는요, 그냥 감상 포인트를 한번 읽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첫 번째 전형적인 포인트 혹은 장르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이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김진옥장 같은 경우는 적강탄생, 군담, 즉 뭐예요? 원래는 신선이었던 존재가 인간으로 내려온 것, 이게 적강이죠. 그리고 군담, 전쟁 이야기와 같은 전형적인 요소가 벌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주예요. 공주라는 존재가 방해자로 나오는데요. 공주가 방해자로 나오는 경우 적지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공주가 나빠도 적당히 나쁘고 혹은 이해할 만하게 나빠서 나중에는 주인공과 화해를 하거나 혹은 결국 주인공이 두 사람과 모두, 즉 주인공의 원래 여친, 공주 둘 다 결혼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작품은 독특하게 이 공주가 주인공과 가족을 위기에까지 몰아넣고요. 아예 이 공주가 역모까지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르게 공주가 진짜 나쁜 애, 정말로 주인공이 때려 죽여야 할 그런 존재로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 특징만 하나 잡고 감상 포인트는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전체 줄거리를 읽으시는데요. 전체 줄거리에서 잡아야 할 포인트는 총 2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전체 줄거리 보면서 관계도를 여러분이 직접 그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됩니다. 김시광의 아들 진옥은 선우가 일으킨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진다. 이후 화산도사를 만나 수학한 진옥은 천정배필인 유승상의 딸과 인연을 맺고 과거에 급제한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김시광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진옥, 김진옥 됩니다. 그리고 이 김진옥은 화산도사라는 사람에게 사사를 받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합니까? 유승상이 있고 유승상에게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요. 됐죠? 다음, 하지만 황제는 진옥에게 공주와 결혼할 것을 명하고 진옥은 이를 거절하여 하옥된다. 유소저 어머니의 도움으로 풀려난 유소저와 혼인하고 진옥은 다시 남선우가 쳐들어오자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는데, 네, 첫 번째 빌런 누가 있습니까? 빌런? 남선우 하나 있고요. 뭘 좀 적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네, 아무튼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는데 화산도사의 지시에 따라 홀로 배를 타고 오다가 무인도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진옥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남의 용왕은 이제 주인공에게 우호적인 존재 되겠죠. 의 부탁에 따라 동공용왕, 얘는 빌런 되겠습니다. 의 침범을 물리치고 승전 이후에 용궁 잔치에서 여러 신선의 선물을 받는다. 이때 유소조는 공주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진옥은 신선들이 준 선물로 아내를 구한다. 유소저가 공주의 공격을 받고요. 화산도사의 도움으로 어머니도 만나게 된 진옥은 행복하게 지내지만 공주가 태자를 독살한 뒤 그냥 막장이죠. 진옥에게 누명을 씌워 위기에 처한다. 진옥은 화산도사가 준 약으로 태자를 회생시키고 영모에 가담한 모든 죄인을 벌한다. 이후 진옥의 집안은 대대로 공명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일단 가족관계도를 이렇게 먼저 그려줍니다. 김시광 있고요. 그 아들이 김진옥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진옥의 엄마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 비중은 적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상이 있고 유승상의 딸 유소저가 있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김진옥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이제 적어줄게요. 예를 들자면은
김진옥을 가르친 화산도사 있죠. 그쵸? 그리고 또 태자도 김진옥하고 친한 편. 그리고 남해용왕 또 태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세모. 네. 부정적인 인물은 세모 칸 치면서 가는 거 이제 다들 알고 있죠. 해서 이 세모 안에는 공주.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남선우. 그리고 동곡용왕. 이렇게 인물 관계들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한번 읽을게요. 본문 읽을 때요, 이제 여러분은요, 이야기 단락별로 끊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앞부분 줄거리, 전체 줄거리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내려온 이걸 적강이라고 하죠. 진옥은 남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 창원급제한다.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지만 천장 배필인 유소조와 혼인하고 남선우가 재침입하자 출전하여 대상을 거둔다.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우연히 한 섬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본문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전체 줄거리에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남선우가 쳐들어오자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는데 화산도사의 지시에 따라 홀로 배를 타고 오다가 무인도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까지 내용이니까 본문 내용은 여기서부터겠죠. 이제 본문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냥 이야기별로 빠르게 치고 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내용 값입니다. 이게 뭐죠? 용왕에게 부탁을 받아요. 무슨 부탁? 내가 다른 용왕이랑 전쟁을 하는데 김진옥 네가 우리 군사 좀 통솔해가지고 대신 좀 싸워줘.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김진옥이 아니라 김진옥의 부하들 이야기예요. 김진옥의 부하들이 돌아왔는데 김진옥은 정작 풍락을 만나서 이제 실종됐다. 혹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큰일 났구나. 근데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공주가 이때 모함을 해요. 뭐라고? 김시광이 남선우랑 내응하다가 도망쳤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진옥이 항복 받고 돌아가다가 도망쳤으니까 얘네들은 역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삭탈 관직하고 그 딸은 죽이려고 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그 아래 유서저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선녀가 나타나서 너 조금만 참으면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참아라. 조금만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버텨봐라.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유서전은 진옥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이제 원수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결국 동곡왕 그 용왕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점은 하나. 원수가 한 번 집니다. 웬만한 고전소설은 한 번에 이겨주는데요. 여기서는 한 번 졌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특이점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그 아래 용왕이 진옥을 환대해 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용왕 덕에 김진옥이 전생의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래 신선이었구나. 이 장면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 줄거리로 돌아와 가지고요. 전체 줄거리 속에서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죠. 짧죠. 진옥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남해 용왕의 부탁에 따라 동국 용왕의 침범을 물리치고 승전 이후에 용공 잔치에서 여러 신선의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사이드 스토리로 한편 유소전은 위기에 처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이야기 좋은 대로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문은 여기였잖아요. 그쵸? 그럼 실제 출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에서 한뭉텅이 나오고 여기에서 한뭉텅이가 나오거나 혹은 여기에서 한뭉텅이가 나오고 본문에서 한뭉텅이가 나오거나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으니까 본문 내용도 당연히 숙지하고
그 바깥의 내용에 어떤 게 이제 추가로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본문을 읽어주시면요. 실제 수능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개념 포인트 이런 것도 이제 나올 텐데요. 여기는요. 굉장히 고맙게도 이런 식으로 본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수록이 됐어요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번 꼭 체크해서 먹어주시고요. 안타깝게도 그 작품별로 본문이 어느 파트가 수록되는지 안 나왔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직접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한번 쭉 포인트별로 짚어주시면은 빈틈없이 공부가 되고 기억에도 잘 남아서 실제 수능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얼마 안 남은 수능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